안녕하세요. 도시알바의 슈퍼에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번뇌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죠. 이 번뇌라는 것은. 이 번뇌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이 번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는 불교 심리 용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번뇌라는 것은 인간의 집착에 의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이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만들어진 갈등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제 고통을 받는다,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번뇌는 이제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고 인간이 고통을 받는 근원적인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번뇌라는 자체가 인간이 집착을 일으킴으로 해서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 키워드가 이제 집착이 되는 거겠죠. 이 집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동일한 집착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카르마에서 다양한 집착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을 가지는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한데 대상이 다 다르고 마음작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뇌라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이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제 주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 철학 공부를 해보면 사실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 이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불교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번뇌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을 해볼 거고, 그리고 최대한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집착이 소멸되는지 과정이죠. 이 전 과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집착 중에 하나의 집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집착 중에 이제 하나의 집착을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발전되고 소멸되었는지 이 집착을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경험과 제가 공부한 진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집착 중에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이죠. 물욕이라고 하죠. 물욕 중에 특히 자동차, 그러니까 차에 관련된 집착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20대까지는 뭐 차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국산차를 탔었고, 그리고 그냥 한국 사람이면 좀 국산차를 타는 게 좀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20대 때는 이제 중고로 경차죠. 경차, 정말 작은 경차를 그것도 수동차를 사서 잘 탔어요. 경차 수동차는 기름이 정말 안 먹거든요. 그래서 뭐 그 차를 이제 잘 탔죠. 그렇게 차에 그렇게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도 좀 벌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집착들이 올라왔고, 특히 어떠한 계기 때문에 이 집착들이 커지게 되냐면 그 시기 때부터 알게 된 이제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지인이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외제차 브랜드 딜러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이 친구의 인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연을 만나면 환경이 생긴다고. 이 동생이라는 인연을 만나면서 환경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제가 외제차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차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소멸되고 나서는 이 동생하고 인연이 끝이 납니다. 제가 뭐 이 동생이랑 인연을 끝을 내려고 뭔가 애를 썼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연이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접할 환경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던 거죠. 저희 집착이 소멸되면서 이 환경 자체가 같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30대 초반에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스포츠카죠. 오픈카를 타고 나왔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오픈카를 타고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집착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업을 했고 돈을 조금씩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는데 이 성공에 대한 욕망이죠. 갈망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책을 읽어도 성공 개발서만 읽었어요. 뭐 꿈을 가지는 것, 뭐 목표를 가지는 것, 뭐 돈을 버는 방식, 이런 어떤 물질에 관련된, 그러니까 성공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봤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많이 봤던 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간략하게 제가 핵심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그 대상이죠. 그 무언가를 정말 가진 것처럼 상상을 하면, 상상력을 가지면 실제로 그것이 갖게 된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물욕도 강했고 집착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오픈카죠. 그 스포츠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스포츠카 오픈카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차도에 나가보면 오픈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픈카, 스포츠카가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대 있을 정도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갈망이죠. 끌어당기는 법칙에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 스포츠카 오픈카를 제가 이제 실제로 타는 것처럼 계속 매 순간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일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을 하고 매 순간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형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전화가 와서 점심을 먹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형님이 일하시는 일터로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이 일하는 이제 일터로 놀러를 갔죠. 이 형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센터 같은 거죠. 스포츠 센터 같은 건데 복합 시설이었어요. 뭐 골프장도 있고 뭐 피트니스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는 복합 시설이었는데, 이 복합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지배인 같은, 책임자 같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가서 이제 만나서 뭐 이제 밥 먹고 이제 커피 마시고 하다가, 그 형님이 이제 사장님이죠. 그 전체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장님이 좋은 차가 여러 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 구경을 한번 해볼래? 구경시켜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차에 관심이 많았던 나이기 때문에 좋죠 형님 하고 따라갔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가니까 그 사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차가 있는 거예요. 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 한 네다섯 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 중에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 차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스포츠카 오픈카가 차 중에 한 대로 있는 거죠.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이 차도 혹시 사장님 차인가요? 하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혹시 이 차를 제가 한번 타볼 수 있습니까? 시동 한번 걸어봐도 됩니까? 하니까는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차키를 이제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주시길래 제가 그 차 문을 열어서 이제 그 차에 탔죠. 더 좋은 차도 많았는데 다른 차에는 관심이 안 가고 저는 오로지 그 차에만 관심이 갔죠. 집착인 거죠. 그래서 그 차 문을 열고 앉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또 상상력을 발휘했죠. 이 차가 지금 내 차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초 앉아 있다가 나와서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형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 차 앞에서 포즈를 잡고 그 차가 제 차인 것처럼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핸드폰에도 저장을 해놓고 뭐 PC 화면에도 저장을 해놓고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실제적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더 발현되는 거죠. 또 이 차를 제가 직접적으로 앉아봤고 시동도 걸어봤지 않습니까? 촉감까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상상력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동생 지인이죠. 이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이 동생한테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한 대 샀었어요. 차를 한 대 구매를 했었는데, 작은 SUV를 이제 구매를 했죠. 그래서 또 차를 사라고 연락을 이제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형 정말 좋은 차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프로모션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워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수입차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할인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차의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미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누가 사가도 사가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형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그냥 차를 안 사도 되니까 와서 구경을 한번 해라. 그리고 뭐 와서 그냥 얼굴 보고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알겠다 하고 이제 매장을 갔어요. 매장을 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있다가 이제 차가 궁금하죠. 차를 보러 갔어요. 그 차가 이제 그 매장의 옥상에 이제 주차가 돼 있었던 거죠. 이제 옥상에 가서 이 동생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차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사장님 차죠.
거죠. 즐겨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타는 그 차량 똑같은 차량이고 똑같은 색상인 거예요. 처음에 형님이 봤을 때는 그냥 긴가민가 했죠. 긴가민가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차를 보니까 좀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뭔가가 있다. 이 뭔가 이 신의 계시다. 이것은 느낌이 오는 거죠.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계산식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멍청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2대라는 차를 소유할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더더군다나 차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집에서 회사 거리가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차를 타는 시간이 아까워서 회사를 근처에다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가 별로 필요가 없는 이제 삶이었죠. 뭐 주말에 뭐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든가 아니면 가끔 볼일을 볼 때 쓰는 정도였지 그렇게 차를 2대까지 소유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집착이 일어나니까 논리적인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동생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뭐 프로모션이 얼마냐 할인이 얼마냐 하니까 할인율도 이제 꽤 크더라고요. 이제 돈이 좀 이런데 힘든데 하니까 이 동생이 또 딜러니까 이제 저를 꼬드기죠. 뭐 이렇게 해서 방법이 있다. 뭐 성금 얼마 되는데 이것을 카드로 할부로 뭐 이렇게 뭐 12개월 끊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약을 해놓자. 계약을 안 해놓으면 차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날 계약을 하고 이제 집에 왔죠. 정말 설레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설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보통 차를 이제 수입차를 구매를 하면 뭐 썬팅하고 작업하고 다 해서 차를 이제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작업이 다 돼서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거의 못 잤죠. 너무 설레어서 몇 달을 그렇게 갖고자 하는 집착이죠. 집착이 동반되어서 정말 심하게 갈망했던 거죠. 그게 이제 다음날 온다고 하니까 밤에 이제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밤잠을 설치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오는 시간 20분 전부터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이 동생이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말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내가 드디어 저 차를 가지는구나. 현실이 된 거죠. 그 차를 이제 받아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틈만 나면 내려가서 차에 내려갔습니다. 차에 내려가서 그냥 음악도 틀어놓고 그냥 앉아있고 오픈카니까 막 오픈도 해보고 저는 오픈카를 처음 타봤거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오픈해놓고 또 음악도 틀어놓고 그냥 뭐 괜히 또 내려가서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냥 이렇게 계속 했어요. 제가 그런 집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만나졌던 거고 그 인연이 만났기 때문에 환경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그 차가 저의 집착에 의해서 끌어당김이 된 거고 그 차와 제가 인연이 이제 된 거죠. 제가 그 차와 인연이 되면서 환경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 때문에 생기는 환경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제가 그 당시는 어떤 마인드로 삶을 살았냐면 평일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평일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술을 안 좋아해서 술을 안 마십니다. 모임에도 잘 안 나가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열심히 놀자. 딱 이런 마인드로 살았어요. 이게 최선의 삶인 줄 알았어요. 최상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삶이 그 당시에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금요일이 되고 주말이 되면 열정적으로 놀고 그 삶에 이제 불을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부은 겁니다. 그 차란 오픈카라는 것이.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제 오픈카를 타고 놀러를 나가게 됩니다. 놀러를 나가서 이제 젊은 나이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클럽을 갑니다. 클럽 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환경들이 생겨나요. 인연을 만나면 제가 환경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추억이죠. 좋은 기억들, 정말 좋은 기억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이런 환경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픈카를 타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옷도 더 좋은 것을 사 입어야 되고 뭔가 물질적인 투자를 물질적인 욕망이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물질적인 욕망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게 이제 식상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약간 한량스럽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집착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그냥 일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그냥 오픈카 타고 낮에 커피나 마시고 좀 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들에 이제 집착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사업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지출은 고정된 지출은 나가다 보니까 특히나 차에 나가는 지출이 컸었거든요. 뭐 수입차를 2대나 들고 있으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는 이 상황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차를 처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집착을 이제 못 버리는 거죠. 버리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차라는 대상 안에 포함된 환경 자체를 제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잃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선택권이 없죠. 안 팔게 되면 이제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를 이제 매입하는 사람이죠. 매입한 사람이 와서 서류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제가 차키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아, 차를 정말 넘기기 싫더라고요. 이 차를 서류를 다 하고 이제 차키를 넘길 때 속으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돈을 다시 벌면 내가 꼭 너를 다시 데려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 집착을 일으켰던 거죠.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차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고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시 뭐 쾌락적인 삶은 이제 약간 옆으로 밀어두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독서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이제 점점점 더 사업체 규모가 커졌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때 탔던 그 차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는 힘이 갖춰진 거죠. 그런데 힘이 갖춰져서 바로 어떤 차를 사야지 이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기억이 점점점 망각이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차를 예전처럼 이렇게 매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매매 단지를 안 가고 보통 뭐 앱이라든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차들을 구경하는데 제가 과거에 탔던 똑같은 차량에 이제 똑같은 색상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눈이 이제 시각이죠. 대상이죠. 이 눈이 딱 들어오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집착이죠. 한순간에 훅 하고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중고차니까 전화를 했어요. 자동차 매매상에 전화를 받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차를 파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거리가 뭐 1시간 반 정도 있는 지방이더라고요. 시승을 한번 이제 해보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니까 괜찮다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만에 차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 사람이. 제가 그 차를 딱 보는데 집착이죠. 과거에 가졌던 경험들이 순식간에 물 밀듯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야가 다시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는 이 차량이 어떤 상태인지 정비도 하고 검사를 꼼꼼하게 해서 차를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중고차는 문제가 많은 것들을 또 속이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다른 물건을 살 때는 되게 계산을 많이 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집착을 갖고 있을 때는 인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잘 안 들리고 이 차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들이 올라오면서 이 차에만 딱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차고 책임을 지겠다 하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홀린 거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떠나보냈던 차를 다시 능력이 돼서 이제 가져왔죠. 중고차였습니다. 그 차는 이미 이제 생산이 중단된 차였고 단종된 차였죠. 받아서 이제 이렇게 몰아보는데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서록서록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집착이 일어나냐면 그때 겪었던 그 즐거운 쾌락들, 그 즐거운 감정들, 느낌들을 다시 겪고 싶은,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을 다시 끄집어오고 싶은, 조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있다가 제가 그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이런 스포츠카 오픈카는 차체가 되게 낮아요. 낮아서 직선 코스를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하면 차가 떨림이 별로 없어요. 차체가 워낙 낮아서. 그런데 이 차는 이렇게 도로 변경을 이렇게 하면 차가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뒤뚱뒤뚱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차를 잘 모르거든요. 차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렇게 모르는 제가 타도 차가 좀 뒤뚱거리는 게 좀 이상해서 정비소를 찾아가서 리프트라고 하죠. 차를 띄워서 이렇게 보니까 차 앞바퀴 두 개의 밸런스가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춰봐도 안 맞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보통 이런 차는 전손차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손차가 뭐냐면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할 때 사고 차량이 보험 금액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보험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차들을 전손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원래의 금액에서 뭐 10% 20%로 판매되는 말 그대로 사고 차량입니다. 대파 차량이죠. 이게 중고차를 팔았던 이 사람이 이 매매상이 저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위험해서 이제 타면 안 되는 차인 거죠. 왜냐면 바퀴 자체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소소한 1단계 깨달음이죠. 과거의 집착에 얽매여서 과거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의를 조작하려고 하는 행동을 받으면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미세하게 1단계로 느꼈죠. 하지만 말 그대로 미세하게 1단계로 느꼈기 때문에 그 집착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그 차를 물론 좀 손해를 봤죠. 가져올 때도 받고 팔 때도 손해를 봐서 그 차를 넘겼어요. 저는 이미 집착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착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제 스스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스물스물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보다 더 좋은 금액이 높은 오픈카를 이제 사게 됩니다. 이 차는 그때만큼 차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설레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차를 가진다라기보다는 이 차를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을 바랬던 거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차를 제가 왜 좋아했냐면 차 자체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차를 탄다는 거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선을 즐기면서 이 차를 탐으로 해서 생기는 환경이죠. 이 환경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 환경에 제가 집착을 했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만났던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이 저랑 일을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이 저희 회사에 와서 저희 회사 이사로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인연법에 말씀드렸던 저한테 악연으로 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출중했어요. 돈을 수익 구조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자기도 스포츠카를 한 대 해달라고 자꾸 저한테 쪼르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줘야 자기가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명분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스포츠카를 또 한 대를 해줬어요. 차가 2대가 된 거죠. 이 차를 타고 이 사람과 정말 쾌락적인 이제 생활을 합니다. 놀러를 가고 술을 마시고 환경들이 일어나죠. 항상 어떤 인연을 만나면 인간의 대상, 환경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패턴을 다시 일으킵니다. 저희 집착으로 인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쾌락적이고 훨씬 더 세속적인 경험들을 일으켜내죠. 그나마 30대 초반에 일어났던 대상은 좀 풋풋하게라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집착을 일으켰을 때는 풋풋한 건 사라지고 말 그대로 그냥 쾌락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를 샀을 때 이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제가 이제 이 오픈카죠. 오픈카를 제가 그동안 사왔던 차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차였어요. 가장 높은 금액의 차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몰 일이 없었어요. 출퇴근을 하면 걸어서 갔기 때문에 차를 이제 지하 주차장에 항상 대놓죠. 그리고 이런 스포츠카는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해요. 알록달록하고 튀는 색깔인데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놨었어요. 세차장에 가서 정말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이제 광도 내놓고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차를 타고 나갈 때 뭔가 비가 오면 차를 안 타요. 왜냐면 세차를 힘들게 해놨는데 또 비가 오면 또 차가 또 비에 맞으면 또 차가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차를 안 타게 되고 주차 시설이 안 좋거나 좀 열악한데 차를 가져가면 우리가 문콕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옆 차가 문을 열면서 옆에 있는 차를 찍히는 것을 문콕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문콕을 당할까봐 주차장을 빙빙 돌면서 몇 분 동안 주차 시설을 찾아서 주차를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더 예민한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돈은 돈대로 더 쓰고 관리는 관리대로 더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랑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냥 내가 편하려고 그냥 이동하기 위해서 사는 도구일 뿐인데 이 도구에 내가 어떤 집착을 가져서 비가 오면 타지도 못하고 뭐 문콕 당할까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아껴 타야 되고 이 집착 때문에 이 물질에 제가 종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문명이죠.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냥 일종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쓰다가 필요성이 끝나면 또는 쓸 때까지 써서 그래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 물질일 뿐인데 이 물질에 집착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이 물질에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에 종속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면서 돈에 매이게 되고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또 사기 위해서 또 여기에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점점 이렇게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은 물질로 봤을 때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물질에 종속된다.
돈에 끄달림을 당한다. 돈에 족쇄 채인다. 그래서 자유를 상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 되는 만큼 벌어서 이 물질은 내가 편리한 만큼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생활이 더 복잡해지고 자유를 잃게 되고 더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한 깨달음을 제가 이 단계 때, 이제 2단계죠. 2단계 때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제 살짝 스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환경들이죠. 환경이 생겨나면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또 한 명 더 있었죠. 그 지인하고 같이 즐겼죠. 같이 즐기면서 있다가 정말 희한하게 또 회사에 타격이 오게 됩니다. 제가 그 지인이죠. 저에게 만났던 악연. 이 악연이랑 제가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저희 회사를 정말 반타작을 내놓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도 차를 해달라고 쫄라서 제가 차를 2대를 해줬거든요. 이 사람이 회사를 나가면서 이 2대의 차가 타지 않는 차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회사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고정된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고 또 수익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맨 처음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차부터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제가 처분해야 될 차가 총 4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차들을 주차장에 이렇게 쫙 대놓고 보고 있는데 멍하더라고요. 이 차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스쳐가죠. 과거 했던 것들, 중고차를 다시 사서 사기를 당해서 또 돈을 또 썼던 것들, 그 다음에 이 차를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것들,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 차가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또 제가 팔아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 환경 앞에 펼치는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 제가 차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 차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너는 멍청하구나. 참 그놈의 집착이 뭔지, 그 쾌락이 뭔지, 그거 추구하려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통은 참 달게 받겠구나. 이제부터 시작될 이 고통은 네가 자초한 거다. 네가 그 누구한테도 탓할 수 없고 네가 일으킨 거다. 네가 수습해야지 라고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차를 팔면서 생기는 고통은 사실 시작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일부분이었던 그 차에 대한 고통도 동시에 받게 되죠. 동시에 받게 되면서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긋지긋해진 거죠. 차를 이제 꼴도 보기 싫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긋지긋하다,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는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 차에 갖고 있는 집착들이 내려놔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이 차에 대한 집착이 어떤 식으로 사라지게 되냐면 좋은 차들을 이렇게 보면 좋은 차네. 그런데 그 차를 내가 갖고 싶네. 저 사람 좋겠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도 저런 차를 소유하고 갖고 싶고 더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참 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을 받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이 차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이동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단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차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차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이죠. 이 환경 자체 집착이 동시에 같이 내려놓게 돼버린 거죠.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단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차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차를 보면 그냥 좋은 차네 이런 감정이 들지만 저 차를 나도 갖고 싶다, 나도 타고 싶다라는 이런 집착이 올라오는 건 이제 없죠. 왜냐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끊어냈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질 않는 거죠. 불교 교리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증을 냈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해탈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증이라는 것은 제가 이 당시에 겪었던 것처럼 그냥 재미없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긋지긋하네, 해보니까 정말 고통받네, 의미가 없더라, 결론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됐다라는 뜻으로 실증이라는 단어를 이제 쓴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락이라고 하죠. 이 고와 락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운 만큼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기 싫으면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추구하고 싶은데 고통은 받기 싫다. 이게 이제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게 싫다면 즐거움도 추구하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불교 교리를 보면 사랑도 하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그 감정만큼 인간은 고통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 뭐 사랑도 안 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무슨 낙수로 사느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음작용인 거죠. 일시적인. 굳이 따져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려면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되어서 일심동체가 될 때 그때가 되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시작되는 관계나 중간관계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낙수로 사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즐겁게, 그러니까 쾌락적이게 욕망적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락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 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의 상대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즐거울 락과 괴로울 고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저는 저희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즐겁고 싶고 욕망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경험하고 안다 하더라도 즐겁고 쾌락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게 즐겁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고통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게 싫어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통받는 요소들은 그 어떤 것들도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저한테는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제가 즐거운 이 락이죠. 욕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고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그렇게 살면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답을 해봐야 또 말이 길어지고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던데 정말 사랑하는 분이 사람이 떠나버려서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감히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자주 웁니다. 자주 이렇게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흐느끼면서 이렇게 자주 우는데 그날도 그 댓글을 보면서 조금 울었어요. 그분의 그런 고통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집착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분도 그래서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확실하게 또 기획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이제 이 번뇌에 대해서 저희 경험들을 정리를 다시 이제 하기 시작됐던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겪은 거랑 근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차에 대한 집착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동일할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비교 대상은 아니겠죠. 하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나간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영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 교리에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연에 따라 만나고 사라지고 헤어지고 소멸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도 그랬죠. 딜러라는 친구의 인연을 만나면서 환경이 생겨났죠. 환경이 생겨나면서 그 차라는 대상을 물질이죠. 대상을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차랑 인연이 되면서 환경이 일어났죠. 일어난 환경에서 쾌락을 즐기고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기억들이 생성되면서 저희 무의식 카르마에 깊게 박히게 된 거죠. 이 기억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속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돼서 팔면 다시 또 사고, 그래서 사고 난 차를 사서 또 고통을 받고, 또 사서 또 고통을 받고, 이런 걸 연속적으로 제가 겪게 된 거죠. 제가 이 경험을 한 이유는 저의 집착이 지나간 과거죠. 사라진 이 과거에 저의 좋았던 경험들, 기억들, 어떤 추억들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이것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거죠.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랑 정말 사랑을 해요. 이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죠. 감정이 일어나고 기억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또는 어떤 병이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사라졌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인연이 되어서 나랑 만났죠. 내 눈앞에 존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때가 되어서 떠나고 사라졌단 말이죠. 이 대상은 사라졌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감정, 사랑했던 감정,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대상은 이미 떠나고 사라졌는데도 나는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불교 교리를 보면 인간이 번뇌를 일으키는 집착의 궁극적인 원인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질적 대상은 생성, 쇠퇴, 소멸하는 겁니다. 대상도 매 순간 변해가고 매 순간 생성되면서 쇠퇴하고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내 옆에 부는 바람이, 이 바람은 같은 바람이 아니다. 지금 오는 이 순간적인 이 바람은 지금 이 바람일 뿐이다. 지나가면 다시 똑같은 바람은 불지 않는다. 이 순간을 느끼고 알아차림을 해라 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모든 물질계의 대상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란 단어가 대상마다 좀 다르죠. 뭐 몇 개월짜리도 있고 몇 년짜리도 있고 몇십 년짜리도 있겠죠. 어쨌든 시간의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왔다가 간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일으킨 집착, 감정, 마음작용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간은 끄달림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이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고 다시 갖고 싶고 이것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 그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저의 경험 안에서 하나의 집착을 소멸하게 된 거죠. 어떤 각 단계를 거쳐서 소멸 단계 이르게 된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불교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재행무상이라는 단어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유의를 조작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이 이론적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집착이 소멸되었구나라는 게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번뇌라는 것은 각자 다르게 집착을 일으키지만 그 근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 욕망, 욕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욕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영원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하고 싶고 이 사랑하는 감정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이 소유함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 항상 뭔가 더 좋은 것들을 계속 갖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결국 받는 거죠. 좋은 기억도 좋지 못한 기억도 모든 우리의 경험들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흘러와서 때가 되면 내가 만나지고 환경이 생겨나고 때가 되면 다시 흘러가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되게 헷갈리고 헤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허상이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났다가 헤어지고 사라진단 말이죠. 모든 대상은 만났다가 헤어졌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지속했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 의한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대상이 사라져도 나의 집착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 한자리에 머무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허무한 것이다. 허무에 집착을 가지면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번뇌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의 경험을 이제 통해서 저의 여러 가지 집착 중에서 한 가지 집착의 저희 경험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이 번뇌나 집착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하나의 컨텐츠로 다 설명드리긴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집착에는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것들은 실증이 나서 집착을 끊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집착들은 애초부터 멀리 해야 되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착들은 가져봐야지 사라지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집착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집착은 제가 물욕이죠. 물욕에 대한 집착을 설명을 드렸고, 이게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집착이죠. 여러 가지 집착 중에 또 다른 집착을 예로 들어서 제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또 이 단계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착을 받으셔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 작용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지금 집착에 끄달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집착에서 해방이 되셔서 그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